푸른밤 종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학생들의 부러운 점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자유, 방학 같은 긴 시간,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다고 하죠. 반대로 학생들은요. 직장인의 월급, 자기만의 직업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열심히 바쁘게 사는 모습 자체를 부러워했다고 하죠.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부러움은 당연하죠. 근데 이 부러움은요, 그 끝에 항상 우울이란 그림자가 깔려 있는 거 아시죠? 시작은 칭찬이었다고 해도 그 감정은 부러움으로 바뀌기 마련이고요. 어느새 또 깊은 한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우울한 이유, 누군가를 부러워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정체된 느낌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남들 부러워하느라 나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변화를 위해 무리하게 나를 다그칠 필요 없습니다. 11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1월 2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박효신의 이상하다 였습니다. 박효신 씨 목소리는 언제 듣기만 해도 좋죠. 네, 좋은 곡으로 푸른밤을 열어봤고요. 자, 부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을 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 서로에 대해 부러워하는 점이 또 있군요. 그렇겠죠.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부러워하는 것, 그런 건 당연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야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는 걸 그렇게 슬퍼하거나 싫어하는 편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그 에너지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은 그런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또 빠지셔가지고 막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서 힘을 좀 얻는 편이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또 분들은 그 힘듦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요. 필요 없는 변화, 나에게 어찌 보면은 조금 지금 당장 혹은 이후에 어떠한 길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러움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는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마다 좀 인생과 삶의 길이 다 다른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다양한 음악 전문가들 모시고 깊이 있게 음악을 나눠보는 시간, 더 마스터 함께합니다. 재즈피플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고요. 그리고 3부 백투더 2000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200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팝과 가요들 사연과 함께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푸른밤에서 라이브 MBC 화음 공개 방송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리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신청 게시판 열려져 있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자정까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신청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푸른밤과 함께하는 라이브 MBC 화음은 다음을 통해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화요일에 라디오에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종웰메이드, 다우닝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베스킨라빈스, 퓨어그린,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삼보테크노타워, LG 베스트샵, 조이시티,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쇼트 연기를 끝내고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올림픽 별거 아니네. 김연아 선수는 조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가 느끼는 거였다고. 올림픽을 가장 큰 대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할 경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도 부담 없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재즈 별거 아니네. 푸른밤의 새 코너죠. 더 마스터.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누구보다 편안하게 재즈를 소개시켜줄 분입니다.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푸른밤 가족들의 재즈 입문 도우미죠. 김광현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어 또 만나 뵙네요. 네. 이제 뭐 저번 주에도 좋은 재즈곡들 많이 선곡해 주시고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네. 그렇고.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음악적인 이야기들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건 조금 내가 한번 여쭤봐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옆에 계속 질문을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설명도 정말 잘하시고 어느 부분을 궁금해하실지, 청취자분들이 어느 부분을 궁금해하실지 아시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좋아해 주시는 거겠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지난주는 이제 첫 시간이어서 네. 제가 이제 예전에 들려드렸던 곡을 이렇게 골랐는데요. 앞으로 이 시간을 앞에 부분에는 뭐 그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두세 곡을 들려드리고요. 뒷 부분에는 한 명의 아티스트를 조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한 두세 곡의 주제는 약간 중간 지대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네. 팝과 재즈, 그다음에 뭐 클래식과 재즈, 아니면 락과 재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저쪽에 다 이렇게 걸쳐놓고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주자들이 많은 시장이 저는 굉장히 건전한 음악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네. 어느 한 부분만 계속 뜨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재즈에서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티스트 두 명을 골라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마이클 프랭스입니다. 마이클 프랭스. 마이클 프랭스. 마이클 프랭스는 이제 보사노바 전문 가수로 소개가 많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또 보사노바라는 게 너무 이제 그 좁은 의미로 저희가 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클 프랭스가 주로 구사하는 노래의 리듬은 다 보사노바 리듬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이 마이클 프랭스가 불렀던 이제 가장 유명한 곡이 비발디 송과 안토니오 송 네. 두 곡이죠.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송을 골라와봤습니다. 그 팝을 들으신 분들이 즐겨
그 재즈로 넘어갈 때 꼭 듣게 되는 곡 중에 하나가 이 안토니오송입니다. 그리고 그 재즈로 넘어갈 때 듣는 장르가 스타일이 또 보사노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래가 있고 보사노바 리듬이고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이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송에 다 모아져 있는데요. 특히 이 안토니오송에 이제 안토니오란 이름이 이 보사노바를 거의 만든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을 이제 뭐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니까요. 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중간 지대에 있는 곡이고 아티스트의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송 듣고 오겠습니다. Antonio lives life's free. Antonio prays for truth.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송 듣고 오셨습니다. 아, 뭐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곡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마이클 프랑스의 다른 버전, 다른 곡을 좀 들으시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보사노바 리듬을 갖고 있지만 몇몇 곡들은 거기 이제 재즈 연주자들이 같이 이 피처링해서 연주를 합니다. 기타도 그렇고 색스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곡으로 시작을 해서 보사노바에 친해지고 여기에 기타 연주가 되게 좋았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타 연주의 다른 곡, 다른 버전, 그 기타가 연주한 다른 곡을 한번 듣다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갈래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들어야 될 곡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보사노바가 굉장히 좋은 시작점이 될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마이클 프랭스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곡 이제 소개를 받아보고 싶은데. 네, 이렇게 중간 지대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또 나와줘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좀 더 쉽게 연주만 이해를 있으면 하니까요. 부담스러워 하니까요. 그래서 이 조지 벤슨 아주 뛰어난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원래 기타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네, 60년대는 그 뭐 웨스 몽고메리나 그랜트 그린이라는 정통 기타리스트의 맥을 잇는 네. 진짜 그 펑키 소울의 신진 연주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로 독립하고 나서는 노래를 몇 곡을 했는데 대중들은 노래를 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 앨범에 자기가 공들여서 한 연주곡보다는 한 곡 정도 노래했는데 그것만 히트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아티스트는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지 벤슨 공연 보러 온 사람이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또 조지 벤슨의 기타 연주에 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윈윈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 조지 벤슨의 This Masquerade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네, 이 곡은 원래 약간 포크 성향의 곡입니다. 이제 70년대 초에 이제 레온 러셀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만든 곡을 네. 조지 벤슨이 커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지 벤슨이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워낙 강렬한 개성이 있으니까 조지 벤슨은 다 자기 곡이 됩니다. 누구 곡을 부르더라도. 본인의 좀 색채가 강한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이런 사람들은 참 그 복받은 아티스트 같습니다. 아, 남의 정말. 노래 불러도 자기 노래가 되니까요. 예술을 하는 네.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스타일을 그렇게 뚜렷하게 가진 사람들은 진짜 복받은 거죠.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기타 연주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그 약간 R&B 성향의 노래도 들어가고요. 진짜 뭐 100만 불짜리 노래입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지 벤슨의 This Masquerade 듣고 오겠습니다. Are we really happy here with this lonely? 조지 벤슨의 This Masquerade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R&B 성향의 색채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타 솔로도 너무 멋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스캣과 함께하는 기타, 되게 인상 깊네요. 요게 이제 조지 벤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네. 자기가 기타 연주하는 거를 똑같이 스캣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기타도 잘 쳐야 되고
이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모든 이제 재즈 연주자들이 다 노래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노래가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연주자들이 노래 한두 곡 정도 하는 거는 좋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조지 벤슨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아티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예, 빌 에반스. 이제 피아니스트이고요. 재즈에서는 아마 한국에서 그 한국인이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를 고를 때 선정을 할 때 1위, 2위를 키스 자렛과 빌 에반스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1, 2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국내 재즈 팬, 뭐 국내 재즈 팬은 아니라 전 세계 재즈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렇군요. 피아니스트이고요. 이 빌 에반스를 얘기할 때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이 연주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세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이제 그 천운이 온다고 하죠. 그 세 개를 다 잡으면은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세 개의 좋은 행운처럼 또 세 개의 애군이 또 세 번의 애군이 있는데요. 이 빌 에반스 얘기할 때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픔이 있습니다. 연주자에게.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픔이 빌 에반스가 이제 트리오를 이제 빌 에반스를 재즈에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의 트리오 사운드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빌 에반스 전에 연주했던 피아노 트리오는 피아니스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피아노 트리오다 보니까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있으면은 베이스와 드럼은 피아노를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되는데요. 빌 에반스는 그거를 다 놨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게도 솔로를 주고 드럼에게도 솔로를 주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민주적인 트리오를 자기의 음악적인 모토로 했었던 사람이 이 빌 에반스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와 드럼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죠. 그리고 베이스와 드럼이 테크닉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래야지- 이게 뭐 솔로도 있고 그렇죠. 본인의 어떠한 그 즉흥 연주를 매력을 해줘야 되니까요. 뽐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곡이 가다가 솔로로 갔는데 이게 또 곡이 또 다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잘하는 분들이 또 함께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이 여러 가지 것들 다 충족되어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또 나가서 자기 팀을 하려고 하다 본인의. 보니까요. 근데 이제 빌 에반스는 이 50년대 말에 아주 단짝을 만났습니다. 스캇 라파로라는 베이스와 그다음에 폴 모션이라는 드러머. 네. 그래서 빌 에반스, 스캇 라파로, 폴 모션이라는 트리오랑 59년, 60년, 61년 이렇게 3년 동안 아주 좋은 연주를 많이 내는데 그때 냈던 앨범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들어야 될 왈츠 포 데뷔라는 곡입니다. 이게 네. 뭐 재즈 피아니스트들은 언제나 한 번씩 연주되는 곡인데요. 이 연주가 그 브루의 트리오, 빌 에반스의 첫 번째 트리오작 중에 대표곡입니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가 함께한 Watch for Debbie 듣고 오겠습니다. 빌 에반스 트리오의 Watch for Debbi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되게 뭐랄까 살랑살랑한 느낌도 들고. 네, 조카를 위해서 만들었던 곡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주를 트리오로 하다가 이 그 부동의 멤버들이죠. 네. 아주 그 단짝 친구를 만났는데 여기에 베이스 주자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 에반스가 맞닥뜨린 첫 번째 아픔이죠. 그렇군요. 자기가 평생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이스 연주자가 지금 방금 들었던 연주가 유작이 됩니다. 그래요. 이 연주를 하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 세상 떠날 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정말 또 어린 나이에 예. 안 좋은 또 사고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에반스가 거의 정신줄을 놓게 되죠. 근데 이 스캇 라파로 같은 베이스 주자를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빌 에반스는 어떻게 보면 평생 스캇 라파로 같은
베이스자를 찾는 게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자가 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못 찾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몇몇 연주자들과 좋은 연주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연주를 61년에 세상을 떠나서 조금 슬럼프가 겪게 되죠. 네. 그러다가 또 다른 또 파트너를 만나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되다가 쭉 하다가 트리오 말고 솔로로도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솔로 그다음에 듀오도 연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빌 에반스는 자기가 자기 연주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버더빙을 해서 아, 예. 그래서 예, 예. 내가 나와 대화를 나눈다라는 앨범명이 있는데요. 이게 자기가 반주를 한번 녹음하고 네. 거기에다 다시 녹음해서 그러니까 재즈 연주자들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예. 요즘에야 더블링이라고 해서 네. 많이들 하는 뭐 녹음 기법이긴 하지만 재즈에서는 예. 사실 즉흥성이라는 일부러 안 것도 하려고 그렇고 그러죠. 예. 뭐랄까 장르의 특성이라고 네네네. 그럴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기피할 수 있을 예. 그런 녹음 방식일 것 같은데요. 빌 에반스 그걸 2번이나 했습니다. 앨범을.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네네. 왜냐면 자기만큼 자기를 아는 사람이 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한번 연주하고 거기다 이제 더빙해가지고 앨범을 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빌 에반스가 활동을 여러 형식으로 하다가 솔로를 한번 녹음을 하는데요. 네. 그 솔로 앨범에서 한 곡을 이제 선곡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 앨범 그 즈음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빌 에반스가 이제 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네네. 조카를 위해서 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연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오랜 세월 이제 파트너로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음악인과 또 이제 배우자 그 연인으로 활동 생활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 아이를 그 못 갖는 여성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빌 에반스가 이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우리가 이별을 인연이 아닌 것 구했군요. 같다.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 에반스가 이별을 고하는데 그 여성은 너무 빌 에반스를 사랑했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럴 수가. 예, 또 그래서 빌 에반스 같은 경우엔 본인에게 있어서 되게 추억과 그렇죠.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예. 2명이나. 그렇죠. 그 여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빌 에반스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다 세상과 떠나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빌 에반스. 네. 그래서 빌 에반스가 이제 마지막에 빌 에반스가 세상 떠날 때 빌 에반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그 추모사 같은 거를 했는데요. 그 추모사가 가장 오래 걸린 자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빌 에반스는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생을 이어가고 네네네네.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자기가 평생 좋은 연인이라고 생각했던 연인과 헤어지면서 그 연인이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근데 어쨌든 또 살아내는 게 또 인생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성과 만나서 또 아기를 낳고 또 평온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트리오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솔로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두 번째로 선곡한 곡은 이 빌 에반스의 그런 성향이 잘 녹아 있는 솔로 연주입니다. 피아노 혼자 연주하는. 네, 어찌 보면 좀 슬픈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겠네요. 예, 그래서 앨범명도 언론이라는 앨범입니다. 언론이라는 자켓인데요. 혼자 이렇게 피아노를 딱 앉아서 연주하는 모습이 자켓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Never Let Me Go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길게 연주되어 있는데요. 한번 앞에 부분을 한번 피아노 솔로곡으로 한번 들어보실까 합니다. 자, 그럼 빌 에반스의 Never Let Me Go 듣고 오겠습니다. 빌 에반스의 Never Let Me Go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슬픈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연주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즈계 쇼팽이라는 말씀처럼 쇼팽도 이제 고향을 등지고 그렇죠. 프랑스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 에반스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자기가 자기 분신처럼 생각한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피아노로 이렇게 해소를 했지만 결국엔 또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티스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몸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제 이렇게 60년대를 거치고 70년대를 가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경화라는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몸이 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이제 많이 검색해서 보시는데요. 빌 에반스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은 빌 에반스의 60년대 조금 지난 연주, 그러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연주를 보시면요. 손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뭐 과하게 얘기하면 약간 풍선처럼. 그러니까 70년 중반 넘어가면요. 배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자켓 보시면은 그 굉장히 그 전형적인 그 고뇌하는 백인의 모습이죠. 네. 그 기름 바른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 네. 풀탱으로 쓰는데 70년대로 넘어가면은 수염을 이렇게 기릅니다. 수염도 기르고 옷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연주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왜냐하면 이렇게 손이 아프죠. 이게 스치어도 아픕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러면서도 발라드 연주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연주를 어쨌든 해 나갑니다. 70년대 해 나가는데 70년대 후반에 넘어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네. 그 아픔 겪게 되는 게 빌 에반스의 거의 정신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친형이 있습니다. 이 데뷔의 아버지죠. 네. 그 형도 음악인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약간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형님이. 이럴 수가. 이제 자기 아버지 같은 형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 에반스는 더 나락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둡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인생을 살면서도 피아노에 앉으면은 사랑스러운 발라드 연주할 때는 아픔을 다 잊고 아름다운 발라드를 연주를 합니다. 네네. 또 약간 스윙 느낌이 있을 때는 또 스윙 느낌도 연주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아픔을 피아노로 다 해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견뎌내면서 연주를 하는 게 또 음악인이고 피아니스트 어떤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감성적인 부분에 이해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빌 에반스 연주를 들으실 때 하나 기억해 두신다면 몇 년도 연주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년대 연주인지 60년대 연주인지 그러면 이 빌 에반스가 지금 상태는 그때 이제 그렇게 들었던 요 상태였겠구나. 그러면 그걸 약간 공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재즈 듣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연주를 했던 당시의 네. 어떠한 애티튜드를 네, 그렇죠. 보는 것도 상당히 감상의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빌 에반스의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좀 팁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한번 소개를 받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인지. 예, 그 빌 에반스의 이제 그 60년대 그다음에 60년대 말 그다음에 70년대 말. 네. 그러니까 이게 유작 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파리 콘서트인데요. 파리에서 가진 공연 실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생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연주했던 스탠다드 넘버인데요. 이 조지 거신이 1920년대에 연주해서 이 서머타임이 들어가 있는 뭐 포기 앤 베이스라는 오페라가 있죠. 네. 거기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이제 I Love You 포기라는 곡인데요. 아주 뭐 이 곡도 베시가 포기를 위해서 부르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글픈 곡이죠. 그렇네요. 이 곡을 빌 에반스가 세상 떠나기 한 해 전에 79년에 파리에서 가진 라이브 버전입니다. 그렇군요. 라이브 버전을 또 함께 할 거고요. 자, 이 곡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네, 많은 아티스트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뭐 하나만 기억하신다면은 빌 에반스. 그래요. 슬픔이 많은 아티스트이지만 또 거기 안에 또 재즈가 갖고 있는 서정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몇 번 음반이나 음원 같은 거 구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노래 소개 감사드리고요. 빌 에반스의 I Love You Foggy 들으면서
김광현 편집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귀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푸른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직 신청곡을 선점할 기회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추억과 함께 떠오르는 노래들 주저하지 말고 신청을 해주십시오.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백투더 2000.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아유, 이 삐지 너무 좋지 않나요? 크랑주 삐지, 아 너무 좋아. 아, 현과 이 기타 소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보겠습니다. 0690님,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묵직해지는 노래입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신청해요. 요즘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그런지 자꾸 발라드를 찾아 듣게 되는데요. 예전 노래들이 확실히 제 감성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푸른밤에서 위로 차원에서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를 위해가 2000년대 노래죠? 그죠? 이게 딱 2000년도에 발매가 된 그런 이 노래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가사도 너무 좀 아리잖아요.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은 좀 발라드를 많이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계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뭐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 나를 달래줄 무언가를 모르고 있으면 더 지치고 외롭잖아요. 근데 또 발라드를 찾아 듣게 되시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회복이 되시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날씨도 그렇고 이래저래 싱숭생숭할 수 있는데, 그래, 오늘 백투더 2000 함께 하시면서 조금 그런 마음이 되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2839님, 2000년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저는 2000년대 음악의 홍수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 데뷔 때부터 팬이었던 소녀시대 언니들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 신청해요. 언제 들어도 설레는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나이쯤에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데뷔를 했고, 그 데뷔 무대 하시는 것도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연습생이었는데 연습생끼리 다 같이 이제 또 방송국에 가서 이제 첫방 무대를 하는 걸 봤었었는데, 그때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데뷔 첫 무대라고 하면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만큼 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하셨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 옆에서 본 입장에서
또 이 노래는 그 뭔가 파이팅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되게 힘차요. 들으면 되게 힘이 많이 나는 뭔가 되게 발랄함도 있고 되게 10대의 어떠한 당참도 느껴지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리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전해주고 싶었을 그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 임재범의 너를 위해, 그리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백투더 2000 함께하고 계세요. 주윤지님,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신청합니다. 그저께 길에서 한 달 전에 헤어진, 그것도 차였던 전 남자친구를 봤어요. 다른 여자랑 함께 있더라고요. 미운데 미련은 계속 남고, 친구들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지만 전 남친이 같은 동네에 살아서 또 마주칠까봐 못 나가겠더라고요. 쫑디가 이 곡 틀어주면 혼자 기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만남과 헤어짐 뭐 삶에 있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동네 사신다고 하니까 더 좀 복잡하고 그렇네요. 이게 네, 본인의 마음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신청하신 걸 보면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을 드시는 것 같은데, 글쎄 만났다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물론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크게 뭐 그 사람들만 좋다면 다시 만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글쎄 지금 어떻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긴 쉽지 않겠지만 그냥 윤지 씨의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하는 생각은 있네요. 이게 뭐 물론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또 힘든 것도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겨내시고 본인의 어떠한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원님, 바이브의 끝이 아니기를 신청합니다. 다들 바이브의 노래하면 사진을 보다가 술이야 이런 노래를 떠올리는데 저는 이 곡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처음 듣는 가사와 피아노 반주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추천했던 기억이 나네요. 후반부에 반전이 있는 노래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끝이 아니기를? 저도 사실 바이브 딱 하면 사진을 보다가나 뭐 그런 노래가 더 많이 생각이 나는 편이고 노래방에서도 그런 노래를 더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바이브는 좋은 곡들이 정말 많고 명곡들이 많은 그런 팀이니까 이 곡도 물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4904님, 너무너무 신나요. 드디어 21세기의 노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이 노래 꼭 신청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장기호 교수님으로 유명한 키오의 왜 날 신청해요. 부드럽고 젠틀한 느낌의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곡을 모르네요. 2000년대 노래는 거의 다 안다고 막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는 노래가 두 곡이나 나왔어요. 슬퍼.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또 90년대 노래뿐만 아니라 2000년대 노래 중에서도 명곡이 많고 하니까 하나둘 배워갈 수 있겠죠. 3678님, 망했어요. 저녁을 겨우겨우 소식을 했는데 푸른밤 듣다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빵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배고픈 것 같으니까 자두의 김밥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그럼 더 먹고 싶지 않을까요? 아, 더 배고플 것 같은데. 김밥 같은 경우에 이게 묘사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김밥의 묘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묘사가 너무 심각한 그 노래가 몇 곡 있어요. 팥빙수, 뭐 김밥, 뭐 이런 노래들은 들으면 그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죄송해서 틀어드릴 수 없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소식하셨는데 겨우 또 이 밤에 또 빵을 이어서 또 탄수화물, 김밥을 이렇게 섭취하시는 걸 또 막기 위해 김밥은 틀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식 중요하죠. 그리고 늦은 시간에 많이 먹고 그러면 다음날 거북하고 좀 그러니까.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리고 키오의 왜 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벌써 넌 내가 변하니 웃으며 인사할 만큼 까맣게 나를 잊었니 네 곁에 있는 사람 그대 내게 기대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면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리고 키오의 왜 날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백투더 200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님, 다비의 Never Say Never 신청합니다. 90년대 비주의 보컬이었던 다비 씨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도입부와 랩 파트에 프랑스어가 나오는데 뜻도 모르고 흥얼거린 기억이 있네요. 보컬 목소리가 참 예쁘고 청량해서 매력적인 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또 모르는 노래가 나오다니. Never Say Never라는 동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는 압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 세상엔. 세상에 노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와 많은 곡들이 있다니.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곡들이 인트로나 랩에 들어가면 되게 이국적인 색彩을 많이 띠게 돼서 좀 최근에도 그렇고 좀 예전에도 그런 느낌을 낼 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어, 영어가 들어가면 조금 어색함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좀 팝스럽다라는 느낌을 낼 수 있지만 이국적인 느낌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좀 많이 익숙해서 그러겠죠? 근데 프랑스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도 좀 들어가면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언어들이 익숙치 않은 언어들일 수도 있는데 좀 뉘앙스들이 독특한 언어들은 이래저래 음악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는 시도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9048님, 2000년대 팝하면 단연저는 제 친구들 미니홈피 BGM을 정복했었던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섹시백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섹시백 진짜 센세이션이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이제 앨범을 낼 때마다 되게 대중 음악의 어떤 큰 판도를 바꾸는 듯한 느낌을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Like I Love You로 이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데뷔를 했잖아요. 솔로로 엔싱크 이후에 물론 엔싱크 때도 건이라든지 솔로곡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본인의 이름을 딱 걸고 Like I Love You로 데뷔를 하고 그때도 되게 센세이션이었거든요. 그 루핑도 너무 세련됐었고 리듬이라든지 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큰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섹시백이 정말 대박을 터뜨리면서 물론 이때 이제 클럽 사운드, EDM 이런
장르들이 많이 올라오고는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었죠. 이후에 뭐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비슷한 트래킹으로 곡을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던 앨범, 얼마 전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네요. 이제는 좀 오래돼서.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앨범에서도 진짜 멋있었죠. 그때 또 이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되게 많이 차용을 해서 저에게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줬었던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홍재선님,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신청합니다.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던 노래죠. 처음엔 가사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지만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누나들의 심금을 울리며 사랑받았던 이 노래 그리워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승기 씨의 데뷔곡이죠. 아, 이 앨범 진짜 좋은 노래 많은데 삭제? 그죠? 삭제라는 노래 있지 않았어요? 그 노래도 진짜 좋았었는데 얼마 전에 이 노래 우리 샤이니 멤버들하고 같이 일본에서 어떤 공연 준비하느라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한 명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돌림 노래가 돼가지고 끝없이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귀에 익숙하고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아티스트였던 거죠. 이승기 씨가 데뷔할 때부터. 이 곡 가사가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제목이 좀 재밌네? 뭐 이러면서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글쎄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가사도 많이 쓰는 편이니까 어떤 이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할 가사가 또 많은 이들에게 또 뭔가 포인트를 줄 때가 있거든요. 청취의 포인트를.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술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비판의 가면을 쓴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적이다라는 그 기준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예술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길래 그런 일상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술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되게 예술은 고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예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되게 일상이고 삶이기 때문에 삶이 항상 고귀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중음악을 이렇게 대하는 어떤 특정 부류들의 태도들, 그런 것들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7909님, 어린 시절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저랑 이름이 비슷한 언니를 좋아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땐 그게 첫사랑이라 생각하며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오빠 덕분에 알게 된 노래 앤의 기억만이라도 신청합니다. 배석훈, 배두나 씨가 나왔던 영화 튜브의 OST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첫사랑.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야, 전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나의 첫사랑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몇 명이 떠오르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좋아했던 같은 반 아니었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그 아이의 책가방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교하다가 동네가 같았고 가까웠거든요. 이제 등교하다가 그 책가방을 보면 제가 막 먼저 뛰어가서 이제 뒤에 나의 동료가 있는 거, 일행이 있는 것처럼 야 빨리 와 하면서 뒤돌아서 그 친구 얼굴 한번 또 보고, 그 친구 또 지나가면 또 막 뛰어가갖고 야 빨리 오라니까 하면서 뒤에 사람도 없는데 괜히 빨리 오라고 막 그러면서 그 친구 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런 게 첫사랑이었을까요? 아닌가? 자,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섹시백 그리고 앤의 기억만이라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m bringing sexy back. Yeah. The mother boys don't know how to act. Yeah. I think it's special what's behind your back. Yeah. So turn around and I'll pick up the slack.
녹슨 나의 기억 너머 넌 자꾸만 긴 한숨으로 멀어져 단 한줌도 너의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섹시백 그리고 앤의 기억만이라도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게 90s 스폿 굿이즈 할 때와는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이게 또 저의 학창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도 있고 좀 저와 동년배이신 분들이 이제 사연을 많이 보내시다 보니까 첫사랑 얘기도 했어요. 와, 나 첫사랑 얘기 처음 한다 방송에서. 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달려가가지고 뒤돌아보면서 막 얼굴 한번 보려고 어린 게 알았겠죠, 걔는. 내가 막 앞으로 일부러 먼저 달려가던 거. 자, 사연 더 보죠. 1989님,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틀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좋아했던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곡을 들으셨으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한 5살? 5살 정도? 4살? 그래요. 김종국 씨도 정말 앨범 좋은 노래 정말 많죠. 그 OST 같은 경우에도 진짜 좋은 곡들이 있고 한남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와, 깜짝 놀랐잖아요. 김종국 씨 노래 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비성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몸이 엄청나게 좋으시니까 뭔가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물론 가수라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와, 저런 목소리에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 이제 김종국 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노출을 하시니까 지금 또 앨범을 내면 한 번 또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요즘 어린 친구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462님, 고등학교 시절 아침마다 전교생을 깨웠던 노래 인연 신청해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6시부터 기상 음악이 나왔어요. CD를 사감님께 가져다 드리면 그 노래를 틀어주셨는데 기계 고장으로 CD가 안 나와서 1년 넘게 같은 CD를 들었어요. 그 CD의 첫 곡이 이 노래였습니다. 참 좋은 노래인데 1년 넘은 강제 알람으로 듣다 보니까 다들 노래가 시작하는 순간에 누워서 한숨을 그때 생각하면 다시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여봐요. 이게 또 알람으로 또 해놓으면은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전교생이 또 그러면은 이 곡을 들으면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와, 1년 넘게 알람이었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시간에 누가 이거 잘못해서 틀기라도 하면 진짜 난리 났겠는데요. 야, 꺼! 당장 꺼! 막 이러면서. 근데 이때는 또 휴대폰으로 이제 음악 듣거나 그런 서비스가 안 됐을 시절이죠. 2002년도니까. 그러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틀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기숙사 생활 하시는데 알람곡이 1년이나 됐다라고 하면 진짜 연말에 어떤 장난거리로도 쓸 수 있겠는데요. 그 곡을 딱 틀면서 다들 노이로제 걸리겠다. 1년 넘게 들었습니다. 7657님, 2008년도 하면 떠오르는 마력 같은 곡 동방신기의 주문 신청해요. 벌써 세월이 흘러 오빠들이 군대를 가다니 세월 참 빨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렇죠? 2008년도가 이제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이 해 나왔어요. 주문이 나왔던 해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산소 같은 날 활동할 때 동방신기 선배님들이 이제 또 오랜만에 한국 컴백하셔가지고 활동하시면서 막 이래저래 많이 보고 배우고 했었는데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매력적인 곡이죠. 이게 원래 원곡이 유럽 스웨덴이었나요? 그쪽 가수가 부른 원래 버전이 있고요. 이걸 또 편곡을 해서 한국에서 새롭게 발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퍼포먼스와 또 이제 곡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 잘 맞아서 멋있었던 그런 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죠.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그리고 노을의 인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 속에 잠든 너의 숨결 위로 묻어 나는 행복 별이 되어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우린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왜 이렇게 날 울리는지 우린 인연이 아닌 건지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너는 한 걸음 물러나고 내가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서면 너는 그때야 나타나고 이제 곧 고2가 되는 고1 학생입니다. 어릴 때는 단순해서인지 그래도 뭐 하면서 살고 싶다라거나 나중에 뭘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거에서 뭐 하지?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게 돼요. 자연스러운 고민이라고들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합니다. 저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강시연님을 위한 포춘 쿠키 메시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고 경험하고 보는 세상이 넓어지고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반응하는 나도 달라지게 되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의심을 하고 따지게 되는 것은 학생이시다 보니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공부를 더 하시든 사회에 진출을 하시든 이것저것 부딪히다 보면 나름 명확해지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곡 장재인의 겨울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하얗게 물든 거리를 여미고 걸어가요. 하얀 입김이 내 앞을 메우고 이어폰 넘어 들리는 거리의 겨울밤에 그대 생각이 나를 찾아오죠. 붉어진 손